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요. 금융자본시장 전문 미디어 더벨의 2025년 정기 신용평가 결과 분석 기사입니다. 특히 요즘 건설 경기 부진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부동산 신탁사나 저축은행 신용도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내 주요 신용평가사들의 평가 결과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요. 확실히 건설 경기 침체의 여파가 생각보다 더 깊고 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두 업종, 부동산 신탁사하고 저축은행에 미치는 영향이 좀 두드러지는데요. 오늘 저희는 이들의 직면한 구체적인 위험 요인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 상황이 어떨지 좀 짚어보는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네, 기사를 보니까요. 올 상반기에만 벌써 총 16곳, 이 부동산 신탁사하고 저축은행의 신용등급이나 전망이 하향 조정됐다고 하더라고요. 와, 반년 만에 16곳이면 이거 정말 많은 숫자 아닌가요? 상당히 많은 거죠. 네. 먼저 저축은행 쪽부터 보면 9곳의 등급이나 전망이 내려갔습니다. 예를 들면 JT 친해저축은행, NH저축은행 같은 곳들이 포함되는데요. 역시 핵심원인은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문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PF 문제요. 네. 아시다시피 PF 부실 자산을 이제 정리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어려움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담을 말하는 걸까요? 자금 문제인가요? 부실 채권을 이제 펀드 같은 것에 매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저축은행이 그 펀드에 또 돈을 넣어야 하는 펀드 출자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또 이제 잠재 부실에 대비해서 쌓아둬야 하는 돈, 충당금이라고 하죠. 이 충당금 적립 부담도 계속 커지면서 수익성 회복을 좀 더디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쌓아둘 돈이 많아지니까 실제로는 남는 게 줄어드는 그런 구조군요. 그렇죠. 발목을 잡히는 형국입니다. 저축은행 상황이 그렇다면 부동산 신탁사 쪽은 어떤가요? 기사 보면 여기도 만만치 않아 보이던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부동산 신탁사들도 이 한파를 피하지 못하고 있어요. 교보자산 신탁, 한국투자부동산 신탁, 또 하나자산 신탁 같은 여러 기업들의 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떨어졌고요. 코리아 신탁 같은 경우는 아예 신용등급 자체가 두 개 평가사에서 하향 조정됐습니다. 등급 자체가요? 네, 원인은 복합적인데요. 일단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수익성이 나빠지고 여기에 공사비까지 계속 오르니까 재무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진 거죠. 실제로 수치를 보면요. 2024년 한 해 동안 국내 부동산 신탁사들이 기록한 순손실이 무려 총 6,435억 원에 달합니다. 6천억 원이 넘는 손실이요. 와. 네. 근데 이게 더 충격적인 건 바로 전년도에는 2,385억 원 흑자였거든요. 1년 만에 완전히 적자로 돌아선 거죠. 극자에서 그렇게 큰 적자로 돌아섰다니 정말 상황이 심각하네요. 그런데 기사에서는 또 다른 위험 요인으로 책임준공 확약 관련 소송 리스크를 언급하던데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게 요즘 시장에서 정말 뜨거운 감자입니다. 책임준공 확약이라는 게 신탁사가 우리가 책임지고 이 건물을 제때 완공시키겠다고 약속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법원에서 신한사산 신탁이 이 약속을 못 지킨 사례가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돈을 빌려준 대주단, 구체적으로는 새마을금고였는데 여기서 청구한 손해배상액 전부를 신탁사가 물어줘야 한다. 이런 판결이 나온 겁니다. 잠시만요. 그럼 단순히 그 한 건의 배상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판결의 논리가 다른 비슷한 소송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지금 시장이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 공사를 제때 끝내지 못하는 책임준공 실패 사례가 늘고 있거든요. 당연히 관련 소송도 많아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건 신한사산 신탁 판결에서 적용된 논리가 다른 유사 소송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면 신탁사들이 앞으로 떠안아야 할 재무적 부담이 어디까지 커질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이건 단순히 한도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신탁 업계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어쩌면 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 보면 건설 경기 부진이라는 큰 파도에 더해서 저축은행은 PF 부실 처리 부담이라는 짐을 지고 있고 부동산 신탁사는 이 예측 불가능한 책임준공 소송 리스크까지 새로 떠안게 된 그런 상황이네요.
단기간에 뭔가 확 좋아지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부실 PF 문제를 정리하고 또 수익성을 개선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께서도 이 건설 산업의 건전성이라는 게 결국 우리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때로는 이 법원의 특정 판결 하나가 산업 전체에 어떤 파급 효과, 일종의 나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건설, 금융, 그리고 법률 리스크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 좀 지켜봐야겠습니다.